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제목일잡이 프로페서 머니입니다. 다들 스톡옵션이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정확히 뭔지 설명해 보라고 하면 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임직원 스톡옵션에 대해서 제가 아주 명쾌하게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요, 이 5가지 순서로 스톡옵션의 기본 개념부터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돈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심지어 과거의 어두운 역사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파헤쳐볼 겁니다. 오늘 이것만 다 들으시면 스톡옵션에 대한 궁금증 아마 싹 해결될 거예요. 교수님, 제가 최근에 입사 제안을 하나 받았는데요. 연봉 조건에 스톡옵션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듣기엔 되게 좋은데 제가 정확히 뭘 제안받은 건지 감이 잘 안 와서요. 글로벌 기업의 최고 임직원이 됐다는 설명은 좀 와닿더라고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죠. 임직원 스톡옵션, 이걸 줄여서 ESO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건 주식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딱 하나, 바로 권리입니다. 권리. 미래의 특정 시점에 미리 약속한 가격으로 우리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거예요. 회사는 이걸 주면서 우리 같이 열심히 해서 회사 키워봅시다 하는 일종의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흔히 사고 파는 그런 옵션 상품과는 아예 다른 겁니다. 임직원 스톡옵션은 보통 만기가 10년으로 아주 길고요.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없어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 바로 베스팅이라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붙는다는 거죠. 아, 권리라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그럼 그 권리를 받아서 이걸 어떻게 진짜 내 주식으로 만드는 건가요? 그 과정이 궁금해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스톡옵션의 여정은요, 딱 이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회사가 여러분한테 자, 여기 옵션 하고 부여를 해주는 거고요. 둘째,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회사에 다니면서 그 권리를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드는 권리 확정, 즉 베스팅 기간을 거쳐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관문을 통과하면 드디어 약속된 가격에 주식을 사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기 보상이 아니라 회사랑 같이 길게 보고 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베스팅이란 개념이 정말 핵심이에요. 보통은 한 4년 정도 기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을 다 채우면 당신이 받은 옵션을 100% 행사할 수 있게 해줄게 하는 약속 같은 거죠. 만약 그 전에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지만 아직 내 것이 아니었던 옵션들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가 우리랑 오래 같이 갑시다 하고 거는 일종의 안전장치 같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말하는 스톡옵션 대박은 도대체 어떻게 터지는 거예요? 제 옵션이 진짜 그 대박이 될지 아니면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될지 뭘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행사 가격에 모든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회사가 처음 옵션을 줄 때 당신은 나중에 주식을 이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하고 딱 못 박아두는 가격이에요. 스톡옵션의 마법은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이 고정된 행사 가격보다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가격이 저 위로 훌쩍 뛰어오를 때 바로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간단한 부등식 하나가 스톡 옵션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시장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높을 때 바로 이때 여러분의 옵션이 빛을 발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둘 사이에 틈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여러분의 잠재적인 이익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동전에는 양면이 있죠. 반대의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주식시장 가격이 내가 살 수 있는 이 행사 가격보다 아래로 푹 꺼져버리는 상황. 이걸 우리가 언더워터 상태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물에 잠겨버렸다는 뜻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선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굳이 비싼 행사 가격을 주고 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땐 옵션의 가치가 사실상 0이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주가가 떨어져서 제 옵션이 그 언더워터 상태가 되면 제 대박의 꿈은 그냥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너무 좌절하긴 이릅니다. 회사도 직원들 사기가 떨어지는 걸 원치 않으니까요.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행사 가격을 지금 떨어진 주가에 맞게 확 낮춰주는 재조정을 해주기도 해요. 물론 이건 기존 주주들 입장에선 왜 저 사람들만 혜택을 줘? 할 수 있어서 좀 논란이 되긴 합니다. 아니면 기존 옵션을 아예 새로운 옵션으로 바꿔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가장 흔한 방법은 역시 옵션 만기가 되기 전에 주가가 다시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거겠죠. 방금 논란이라고 하셨는데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었나 봐요. 혹시 예전에 기업들이 이 스톡 옵션을 나쁜 쪽으로 쓴 적도 있나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스톡 옵션의 역사에는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가장 악명 높았던 비윤리적인 관행, 바로 백데이팅이라는 겁니다. 이 백데이팅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날짜를 뒤로 돌린다는 건데 이건 거의 사기에 가까운 수법이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주가가 $100예요. 그런데 임원한테 스톡 옵션을 주면서 서류상 날짜를 주가가 가장 낮았던 한 달 전, 예를 들어 $50였던 그날로 조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임원은 옵션을 받는 그 순간부터 주당 $50의 이익을 이미 확정적으로 안고 시작하는 거죠. 이건 뭐 게임의 룰 자체를 속이는 거잖아요. 이런 백데이팅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정말 많은 기업들에서 비밀리에 벌어졌습니다. 문제가 커지니까 결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죠. 2002년 미국에서 앨런 사태 같은 대규모 회계 부정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사베인스-옥슬리법, 줄여서 속스라는 아주 강력한 법이 만들어졌어요. 이 법의 핵심 중 하나가 뭐였냐면 스톡 옵션을 부여하면 무조건 이영업이라는 신고해였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더 이상 날짜를 과거로 돌려서 조작하는 꼼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 거죠. 자, 그럼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직장인 분들이 스톡 옵션에 대해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한다 하는 핵심만 콕콕 집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딱 5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스톡 옵션은 부의 보증수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권리다. 둘째, 그 권리가 언제 진짜 내 것이 되는지 베스팅 스케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셋째, 내 이익은 결국 회사가 잘 돼서 주가가 올라야만 생긴다. 넷째, 반대로 주가가 떨어져서 옵션이 언더워터가 될 위험도 항상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행히도 이젠 사베인스 옥슬리법 같은 규제 덕분에 이 모든 과정이 과거보다 훨씬 투명해졌다는 사실, 이겁니다. 오늘 설명으로 스톡 옵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기대가 좀 명확해지셨나요? 자, 이제 여러분이 스톡 옵션 제안서를 다시 펼쳐본다면 가장 먼저 어떤 항목을 확인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성공적인 커리어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저는 프로페서 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